자, 이제 이창원 매니저와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니만큼 네. 이번 주에 눈에 가는 일정들 뭐가 있을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띄워볼까요? 자, 볼까요? 자, 과연 화요일부터 내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눈에 그냥 예. 한 번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죠. 바로 네. 꽂힙니다. 사실 뭐 우리가 네. 저 같은 뭐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네. 뭐 내용 다 네. 봐야겠지만은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사실 9월 22일 날 있는 네. 이제 FOMC 기준금리 결정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호재는 또 호재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산다. 사는 사람은 안 사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보자. 그래서 시장이 어떤 악재가 나올 것 같으면 그 전에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 채팅창 네. 보니까 네. 저는 뭐 내일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분이 또 계셨고 네. 지금 목요일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소폭의 어떤 뭐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지속될까 아니면은 약간 누른 쪽으로 갈까 네.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뭐 예. 저도 주식을 위주로 뭐 파생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네. 주식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도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화요일 내일과 수요일까지는 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장세. 다만 아무리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하더라도 시장은 늘 단기로 트레이딩하거나 뭐 그 우리가 개인 투자 말고도 증권사의 풀업 트레이더든 이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항상 나오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왔었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지지부진할수록 또 그만큼 강하게 튈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장 예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말씀을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예측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 대응하는 것이 네. 훨씬 좀 효과적인 시기라는 건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주간 증시 일정 중에서 눈에 띄는 다른 부분은 크게 중요도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면 뭐 되겠습니까?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제일 위에 FOMC 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기 가스 요금 올라간다고 하죠. 네. 다음에 러시아 종전 압박, 네. 임박이 아닙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예. 우선은 FOMC 회의는 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약 1% 정말 나오면 이거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0.75나 0.75 나오면 제로 소멸로 반등할 수 있고 오히려 0.5 하면 시장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2017년, 18년 그리고 19년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이제 그 중앙 백신이나 이글백 같은 동물 백신, 동물 의료 관련주들이 좀 테마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된다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선진 같은 종목들이 오르고 그다음에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림, 닭고기 마니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됐었는데 우리가 이거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테마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직접적인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수록 심각할수록 더 강하게 상승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져졌다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조금 약하다. 하지만 지금 저점에 있는 뭐 닭고기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오면 뭐 살처분 얘기 들으니까 막 반사적으로 종목들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여기서 확산이 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보고 그렇죠. 탄력이 생각보다는 약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된다 합니다. 유럽 쪽에 뭐 에너지 대란 많이 겪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타격이 언제 올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뭐 적자 이야기 나오고 드디어 이야기가 좀 들려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작년에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정치적인 부분과 좀 엮여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올리려고 했다가도 못 올리는 이유가 좀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한데 네.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하면서 인상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못 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런 우리가 이제 담배 가격도 인상되고 하는 것도 보통 집권 초기에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권 후반기는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되니까 집권 초기에 좀 조금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올리는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 이거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전이 너무나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좀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제 한전의 가장 큰 호재는 당연히 그냥 가격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된다 그래서 수요가 주진 않거든요. 네. 우리가 뭐 한전 가격이 인상된다, 전기료 인상된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컴퓨터 쓸 거 안 쓰고 덜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인상돼도 수요는 그대로니까 자연스럽게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당 컷입니다.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배당을 안 줘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되고 배당이 다시 시작되면 외국인 기관이 또 이만한 배당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네. 바로 진입에도 크게 무리 없다 보실까요? 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급등주로 매매하기보다는 네. 보통 이런 종목들은 그냥 지금 사요 말고가 아니라 분할로 매수. 실적이 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어떤 구간이든 지금은 싸거든요. 무조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당장 오늘 급등하고 이런 거를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정말 싸다라는 관점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수하든 아니면 월급 받아가지고 10%씩 매수하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네. 종전. 아마 겨울이 지나면 러시아도 힘들어질 거다. 왜 유럽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무기가 네네. 일단 유럽 쪽에서 뭔가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네네네. 그에 대한 힘이 떨어졌다. 네. 여기다 주변 국가에서 압박을 하고 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서 좀 시점 투자에 좀 녹여내 볼까요? 네. 예. 자, 우선은 저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에너지 수출, 그러니까 유럽 본토나 미국에 막힌 이런 수출을 지금 중국에 좀 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올 겨울이 두려운 국가들은 이제 유럽 쪽이죠. 유럽 본토 쪽이고요. 지금 이제 푸틴에게 이래 해서 지금 이제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종전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 부족한 거는 어떤 돈이나 에너지보다는 이제 무기 수입이죠. 네, 지금 올해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무기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저 북한에서도 수입을 하는 입장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푸틴을 강제적으로 전쟁을 막기는 하기보다는 푸틴은 말 그대로 좀 독재부다 보니까 네. 본인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종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좀 종전 좀 빨리 좀 당길 네. 수 있는 그런 네. 요소는 되겠다. 맞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매니저님의 네. 히든 종목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세아 메카닉스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죠. 오늘 세아 메카닉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히든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장비 부품주가 저는 이제 갈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는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배터리 소재 쪽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의 바닥에서 거의 10배, 20배씩 갔습니다. 근데 이제 장비와 부품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못 갔는데 네.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배터리 셀 회사들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게 됩니다. 증설을 한다라는 건 공장을 늘리고 새로 짓고 한다라는 건데 그럼 지을 때
비로소 장비나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소재 관련주는 밸류에이션상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 앞으로는 장비와 부품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네. 제가 오늘 세아 메카닉스 준비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왜 장비 부품 업종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을까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소재 쪽이 그만큼 이제 매기가 수급이 많이 몰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와 부품 쪽은 방금도 얘기했었지만은 공장을 짓고 나서 거기서 배터리 생산하는 거는 소재가 많이 가죠. 예. 하지만 공장을 이제 앞으로 짓는다,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장비 부품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럼 뭐 차트 흐름과 동시에 네.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아 메카닉스 그러면 한번 네. 자리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네. 드려볼게요. 자, 한번 차트 제가 이제 띄워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세아 메카닉스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이 이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매집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한번 그 거래량 터지면 급등 나와줄 수 있다고 봐서 지금 바닥에서 한번 자, 그럼 손절가와 목표가 어떻게 네. 잡고 계실까요? 자, 손절가와 목표가 한번 그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200원, 그리고 손절가 7,000원입니다. 충분히 그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와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상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수급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제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히든주로 세아 메카닉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주는 바로 세아 메카닉스였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니저님이 주시는 그런 알찬 투자 정보들 좀 더 가깝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저 이제 공개 방송 아까 네. 오후 5시에 5시부터 6시 공개 방송 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내주식을 부탁해 나온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공개 방송은 없고 지금 이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또 내일 새벽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